안녕하십니까. 어음수표법, 어음상 권리의 이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음상 권리의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어음상에 나타나 있는 권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권리를 넘겨줄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민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민법상 이 지명채권 양도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명채권 양도라는 것은 이 어떤 채권을 A가 B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권리를 C한테 넘겨줄 때 이 당사자 간의 이 권리를 넘겨준 것과 아울러서 이 채무자에게 통지를 한다든지 승낙을 받는 방법에 의해서 넘겨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민법상의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에 이제 이러한 채권 양도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어음수표라고 하는 것은 지급증권이고 또 뭐라 그랬죠? 유통증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유통증권인데, 자, 어음을 매번 이 채무자한테 승낙을 받고 넘겨준다라고 하면 어음 유통에 굉장히 제외가 될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승낙을 안 할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그 유통이 차단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음이라든가 수표는 굉장히 어떤 전전 유통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단 민법상의 그대로의 지명채권 양도와 같이 어떤 뭐 채무자의 승낙을 받거나 채무자에게 통지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굉장히 유통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어음법상의 이 어음이나 수표의 특별한 어음상의 권리의 이전 방법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배서라고 하는 겁니다. 배서. 등배자, 글서자, 등배라고 하는 건데, 자, 등배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게 되면 아마 수표에 이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수표에 이서할 때는 이 속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속에다가 써달라고 하는 건데, 이제 양도한 사람이 정보를 써라는 거죠. 등배자는 뭐냐면, 자, 어음이 이렇게 표면에 어음금 얼마 이렇게 있고, 뭐 발행인 이름이 기명날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그 뒤에 가게 되면 이렇게 뒤에 가게 되면 이 배서가 전전 유통되는 단계를 해주기 위해서 뒤에다가 이렇게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게 등 뒤에다 쓴다고 해서 이것을 배서라고 하는데, 이 어음이라든가 수표는 이 배서의 방법에 의해서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하는 방법이 어음법에서 특별한 양도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어음상의 권리의 이전과 아울러서 이제 선의치득의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 방법에는 일반적인 양도 방법과 어음에 특유한 양도 방법이 있다. 일반적인 양도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민법상의 양도 방법이 있고, 어음에 특유한 양도 방법은 배서가 있겠죠. 배서. 자,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 방법에는 이 합병이라든가 상속과 같은 포괄 승계와 경매라든가 전문 명령과 같은 특정 승계에 의해서 이전이 된다라고 하는데, 자, 어음의 특유한 양도 방법인 배서 또는 교부에 의해서 양도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배서라고 하는 것은, 자, 어음에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D에서 E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해서 배서에 의해서 배서의 연속성으로 형식적으로 연속성이 되면은 적법하게 이 배서가 연속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어음 뒷면에 A에서 B로 이렇게 B에서 C로 가야 되는데 이걸 공나눠 뒀습니다. 이게 만약 공나눠 두게 되면 이렇게 공나눠 되게 되면 마지막에 이게 매번 이통할 때마다 A에서 F까지 계속 유통되다가 마지막으로 소유진이 권리 행사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Z를 기재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단순히 어음을 주고받음으로써 어음상의 권리를 넘겨줄 수가 있는 거죠. 기재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음은 배서 또는 교부에 의해서, 수표는 배서 외의 교부에 의해서도 이전이 가능하고, 기명식 또는 지시식 어음은 배서에 의해서 양도되고, 소지인 출급식 수표는 단순한 교부에서도 양도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음엔 기명식 이름이 적혀져 있죠. 그러면 처음부터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교부를 하게 되죠. 그러면 수취인이 이제 A가 되겠죠. 수취인 받은 사람이 자기가 누구한테 B한테 넘겨줬다. 그 다음에 다시 배서인은 다시 C한테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전되는 거 이런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지시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에 누구에게 지시한 자에게 지급해 주시오라고 하는 게 지시식이죠. 이러한 것에서는 배서에서 되고 소지인 출급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지인이 들고 있음으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경우는 단순히 피배서인이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단순히 교부에 의해서만 이 어음상의 권리가 전전 유통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음면상 배서 금지 문헌이 있는 경우에도 배서에 의해서 양도될 수 없고 이제 배서를 하지 말라 이렇게 된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일반 지명채권 양도 방식에 의해서만 양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명식 또는 지시식 어음이라 하더라도 수취인으로부터 백지식 배서에 또는 소진 출급식에 의해서 어음을 양수한 자는 단순한 교부 방법에 의해서 양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배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 방법에 의해서만 교부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명식하고 지시식인 경우는 배서에 의해서 양도를 하게 되고 소진 출급식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제 들고 있는 어음이라든가 수표를 들고 있는 그 자체로서 권리자로 추정되는 경우는 단순히 교부에 의해서 또는 기명식이라든가 지시식인 경우에도 백지식 배서인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이것을 교부에 의해서만 양도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음상의 권리 이전은 배서와 교부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배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음의 수취인 또는 그 밖의 후자가 배서의 방식에 따라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선명하여 타인에게 교부하는 어음행위를 말한다. 자, 어음 뒷면입니다. 뒷면에 자, 배서인 누구 배서함 피배서인 이렇게 해서 배서를 넘기는 거죠. 사인하고 또 피배서인 누구죠? 이 사람이 다시 또 피배서인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A가 B한테 배서해서 넘기고 B가 다시 C한테 넘기고 C가 다시 D한테 넘기고 그래서 쭉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때는 이 사람이 배서인이죠. 배서한 사람이 배서인이고 배서를 받은 사람이 피배서인입니다. 이 P배서는 다시 여기에 와서는 배서인 되는 되고 C가 P배서인 되고 C가 다시 여기서는 배서인 되고 D가 다시 P배서인 되고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는 거 A, B, B, C, C, D 이런 식으로 쭉 지그재그 이렇게 연결되는 거를 배서의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서라고 하는 것은 어음의 유통을 저장하기 위해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어음의 간편한 양도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권리 이전의 효력 요건인지 대항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만 효력이 인정이 되는 거고 법률상 당연히 지시증권이다. 그래서 지시식 어음뿐만 아니라 기명식 어음도 배서에 의해서 양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배서에 의해서 어음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는 어음상의 권리 자체가 갖는 힘이므로 배서 이외의 방법이라도 어음상의 권리를 정당하게 획득한 자는 다시 배서할 수 있다. 자, 무슨 소리냐면 배서라고 하는 것은 어음 그 자체가 갖는 힘이기 때문에 배서의 A, B, B, C 여기서 갑자기 상속이라든가 상속에 의해서 C로부터 C, D가 아니라 바로 D로 와버렸다. 이런 경우에 D가 다시 어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D는 다시 배서 방법인 E, F 이런 식으로 배서의 방법에 의해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즉 자기는 어음상의 권리를 배서의 방법에 의해서 이전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시 자기의 권리를 이전할 때는 배서의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서에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거를 양도배서라고 합니다. 양도배서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양도하는 배서죠.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양도해줌으로써 생길 수 있는 배서인데 그 위에 특수배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양도배서가 아니고 일정한 다른 목적으로 배서를 해주는 경우 자기가 담보를 지지 않겠다, 배서하지 말라 또는 배서가 자기에게한테 다시 배서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이것은 권리를 양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돈을 추심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위임을 했다. 그 다음에
경과 후에 활용하게 되는 기한후 배서가 있고, 그 다음에 입질 배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입질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 하는 배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 배서가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다음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서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어음행위라고 보는 채권 양도설이 통설이다. 자, 이 어음상에 일정한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어음금 건데 100만 원에 대해서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거, 이거를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러한 어음상에 나타나는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다. 그래서 배서는 이러한 배서의 어음상에 나타나는 권리를 양도 방법에 의해서 채권을 양도한 것과 같다라고 보는 이 채권 양도설이 통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배서 금지 어음이라는 게 있는데, 배서를 금지한 어음이다. 예컨대 이제 발행인입니다. 발행인이 처음부터 배서를 하면서 배서를 이제 배서 금지를 안 하게 되면 이게 A부터 B 쪽에서 F까지 계속해서 이전이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자, 발행인이 이 배서를 수취인한테 주면서 이 배서를 배서하지 말아라. 배서하지 말라고 발행한 어음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자, 발행인이 배서하지 말라고 했으면은, 배서를 하지 못하겠으면 B는 어떻게 됩니까? 배서를 못하는 거죠. 배서 못하고 B는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배서를 할 수 없는 거, 이러한 것이 배서금지어음인데, 한번 보시면 발행인이 김영식 어음에다가 배서금지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의 문헌을 기재한 어음이 이 배서금지 어음이 되겠습니다. 배서금지 어음은 발행인이 배서금지 문헌을 어음에 기재하고 배서성이 박탈되는 점에서 배서인이 배서금지 문헌을 어음상에 기재하고 배서성이 박탈되지 않는 배서금지 배서와 구별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배서금지 어음은 어음하고 배서금지 배서, 이게 있는데, 배서금지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발행인이 어음을 발행한 시에 배서를 못하게 하는 거고, 그러면은 쭉 이제 배서가, 이거는 배서에 의해서 양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수취인이 가지고 있는 수밖에 없거나 지명채권 양도 방법에 의해서 넘기는 건데, 배서금지 배서라고 하는 것은, 자, 발행인은 배서금지를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음이 전전 유통되다가 A에서 수취인이 B에서 B로 갔고, B에서 C로 갔고, C에서 D로 갔는데, 자, 어음을 배서받은 P 배서인 D가, 자, 앞으로는 배서하지 마라. 앞으로 배서하지 말고 배서금지 배서를 쓴 겁니다. 그러면 E한테 갔죠. 그러면, 자, 이렇게 갔는데, 여전히 배서는 할 수 있어요. 배서는 할 수 있는데, 이 배서금지 배서인 배서인이 E한테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배서는 연속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러한 경우는 배서금지 배서가 되고, 배서금지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발행인이 배서를 못하게 한 어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증권면상의 그 뜻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래서 발행인은 보통 어음상에 인쇄된 지시문전을 삭제하는 외에 배서금지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헌을 기재해야만 배서금지 어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표면에 기재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면에 기재해야 되는데, 만약에 표면에 기재되지 않고 당사자 간에만, 자, 어음 발행인이 수취인한테 주면서 표면에다가 배서금지라고 안 쓰고 단지 이제 배서한테 이거 배서금지 어음이기 때문에 배서하지 말아라, 배서에서 양도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수취인이 배서에서 넘겨줬습니다. 그럼 쭉 이렇게 A에서 B, B에서 C 쭉 이렇게 갔을 때, 현재 F가 갖고 있을 때 F가 발행인이 F가 와서 발행인한테 권리를 행사할 때, 내가 이거를 수취인한테 줄 때 배서 금지 못하겠는데 라고 했을 때, 이 표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단지 이 당사자 발행인과 수취인 간에만 따질 수 있을 뿐이지 이 현재의 어음 소지인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다. 이것은 인적 항변 사유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 발행인이 수취인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행사를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인적 항변에 불과한 것이 현재의 어음상의 소지인에게서는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이거를 인적 항변이라고 하고, 만약에 F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 하면 무슨 항변이라고 했죠? 이거는 대물 항변이라고 그랬습니다.
배서금지의 효력을 보게 되면 배서금지어음은 양도성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배서에 의한 양도성만 박탈되고 지명채권 양도에 의해서는 권리가 이전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 자격 수요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선의 취득이나 인적 항변은 인정되지 않고 양도인은 배서행위와 같이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서의 효력을 배우게 되는데 배서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배서에 인정해주고 있는 권리 이전적 효력, 그 다음에 자격 수요적 효력, 담보적 효력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배서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배서함으로써 인정될 수 있는 권리 이전적 효력이 있고 담보적 효력이 있고 배서적 효력이 있는데 담보적 효력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러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 좀 이따 배서의 효력 공부할 때 그런 부분이 차단된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배서금지어음은 양도성이 없을 뿐이지 통상의 어음과 동일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심침할 수 있고 상환에서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다 똑같다. 다만 배서금지어음은 배서를 못하게 해놨을 뿐이다. 그래서 그러한 점만 제약이 되고 나머지는 어음상의 나머지 보통어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어음과 수표에 있어서 배서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씩 읽어보시고 교재를 다른 어떤 참고서라든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어음수표법 책자를 보실 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수치인 기재는 어음은 반드시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수표는 유익적 기재사항이라는 거. 그래서 수표는 반드시 수치인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치인을 기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급인에 대한 배서에서 어음에 있어서는 이 배서가 인정이 된다. 자,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환배서가 되겠죠. 나중에 환배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거니까 그때 가서 배우시고, 환배서라는 것은 채무자에게 다시 배서가 해가지고 인정된 거 돌아온 겁니다. 수표인 경우는 영수증의 효력만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입질배서는 어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신용증권이기 때문에 인정되지만 수표는 지급직권이기 때문에 입질배서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표는 등본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따라서 어음에는 등본에 의한 배서가 인정이 된다는 거. 자, 수표는 만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항상 일람 추후이기 때문에 수표에 의한 배서에는 지급담보 책임을 부여하고 인수담보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없다. 그 다음에 어음은 만기에 기재가 있다라는 거. 자,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음수표법의 내용은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읽고 또 읽어도 많이 혼동스럽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여러분들이 교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안 될 때는 반드시 어음수표법을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책자를 통해서 몇 번 읽으시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배서의 기재사항을 보겠습니다. 자, 배서를 하게 되려면 자, 어음 뒷면에 어떠한 사항을 기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배서에는 일정한 방식이 있으며 어음이나 이에 결합한 보전에 해야 된다. 자, 덧붙여진 종이죠. 보전에 해야 되고 배서인이 기명단에 또 설명을 해야 된다. 배서는 어음의 이면, 자, 뒷면에 하는 거죠. 이면에 하는 것이 보통이나 배서는 어음의 표면에 할 수도 있다. 표면에 할 수 있는데 간략 백지식 배서는 표면에 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간략 백지식이라는 것은 배서의 문구, 자, 배서의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배서엔 피배서인 뭐 이런 것들을 쓰지 않는 겁니다. 단지 기명단위는 서명만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간략 백지식인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따 이 간략 백지식에서 배울 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음 표면에는 이건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면에 보통에 이면에 하지만 이 표면에도 할 수 있는데 간략 백지식은 할 수 없다. 또 등본에도 할 수 있다. 기재사항에는 필요적, 유익적, 무익적, 유해적 기재사항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수차례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은 첫 번째가 배서문헌이겠죠. 배서의 뜻을 기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배서의 목적으로 이걸 하게 된다. 그래서 배서인의 의사표시이며 배서문헌은 피배서인과 함께 기재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를 간략 백지식 배서를 한다. 자, 간략 백지식 뭐냐면
피배서인하고 배서문헌이 기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어음 표면에다가 방금 배운 것처럼 어음 표면에다가 자 배서의 목적이라고 하는 뜻과 그 다음에 피배서 누구누구한테 배서할 건지 이런 기재 사항이 없으면은 없고 만약 서명만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서명이 이게 발행에 있어서 백지음인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표면에 하는 경우는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간략 백지식 경우는 표면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배서 문헌하고 피배서인이 함께 기재되지 않는 것을 간략 백지식 배서라고 한다. 이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간략 백지식 배서를 어음 표면에 하게 되면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 즉 서명만 있기 때문에 어음 보증인지 또는 인수와 혼동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간략 백지식은 반드시 어음 이면이라든가 보전에만 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점을, 자, 원칙적으로 간략 백지식 배서가 아니게 되면 원칙적으로 어음 배서로 하는 것은 어음 뒷면에 하는 게 원칙인데 표면에도 할 수 있고 등본에도 할 수 있고 보전에도 할 수 있다. 다만 어음 보전이라든가 인수라 이런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 간략 백지식 배서, 즉 배서 문구라든가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않는 간략 백지식 배서는 표면에는 할 수 없다라는 점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피배서인. 자, 배서 문헌이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피배서인이죠. 누구누구에게 이것을 배서를 할 것인지 하는 겁니다. 어음상의 권리를 배서에 의해서 양수하는 자. 이게 바로 피배서인이 됩니다. 그래서 김명식 배서가 있고, 백지식 배서가 있습니다. 김명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에게 배서해서 양도한다. 즉, 배서인이 이름이 적히는 거죠. 그래서, 자, A라는 사람이, 자, 보통은 이제 처음에 어음을 발행하게 되면 수치인 되겠죠. A가 B한테 어음을 교부한다. 이 바로 B가 P 배서인 되는 겁니다. 자, A가 배서인 되는 거고 B가 P 배서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B를 이름을 적어 놓는 거, 이거를 김형식 배서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B를 공나눠 두는 겁니다. B를 쓰지 않고 공나눠 두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백지식 배서입니다. 그래서 P 배서인의 기재가 없는 배서를 말하며 약식 배서 또는 무기명식 배서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단순히 교부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약에 B, C, D, E, F 계속 넘겨지더라 하더라도 이걸 메꿀 필요가 없이 단순히 이거를 뭐하다? 교부에 의해서만, 즉 교부에 의해서만 이것이 권리가 이전될 수 있다. 그래서 P 배서에는 이름을 적는 기명식 배서와 이름을 적지 않고 공 나눠두는 백지식 배서가 있을 수 있다. 자, 필요적 기사항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배서 문헌 했고, 이제 피배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지인 출급식 배서가 있는데, 소지인에게 배서 양도한다는 뜻으로 한 배서로서 백지식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죠. 자, 소지인에게 하기 때문에 현재의 소지인이 어음상의 권리자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명 소지인 출급식 배서가 있는데, 이건 이제 선택. 갑 또는, 자, 누구누구, 특정인을 지정함과 동시에 또는 소지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고 하고 배서를 하는 거. 이것은 갑이 될 수도 있고 소지인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명, 갑이라고 하면 지명이 되고 소지인 하게 되면 소지인 되죠. 그래서 지명, 소지인, 출급식 배서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일종의 소지인, 출급식 배서의 일종이라고 하는 거. 자, 세 번째가 배서에는 기명단위 또는 서명이죠. 자, 필요적 기사항 먼저 공부합니다. 첫 번째 뭐 있었죠? 배서 문헌. 자, 이것은 배서 문헌이고, 이것은 배서의 목적으로 한다. 간략 백지식 배서는 표면에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배서 문헌하고 피배서는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표면하게 되면 그게 어음 보증인지 인수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뭐냐면 피배서인이고, 세 번째가 이제 배서인 또는 배서인의 기명단위 또는 서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필요적 기사항이 있는 거고, 자, 배서인의 기명단위 또는 서명은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만약에 이거 없게 되면 이것은 무효가 됩니다. 자, 만약에 배서 문헌하고 피배서인 여기에 없고 요것만 있는 걸 뭐라고 그랬죠? 이것을 간략 백지식 배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없는 것고 요것만 있는 것이 간략 백지식 배서라고 했습니다. 허무인의 명의로 한 배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라든가 위조 배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배서로서 권리 이전적 효력이나 담보적 효력은 없으나 배서 연속에서 자격 수여적 효력은 있으며 그러한 결과로서 손해 취득은 가능하다. 자,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 이렇게 했을 때 C가 만약에 가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짜 허무인이다.
이런 경우에도 배서의 형식적 효력은 인정이 되고 따라서 자격수혜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의칙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C가 허무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권리이전적 효력이 있느냐 담보적 효력은 없다고 보는 거죠. 다만 자격수혜적 효력은 여전히 형식적인 것만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인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제 유익적 계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유익적 계사항, 무익적 계사항, 유의사항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읽으면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자 유익적 계사항의 의미가 뭐였죠? 자 어원법에라도 수법에 기재가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필요적 계사항은 아니지만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것 이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환음이라든가 약속음 수표 모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는 무담보 문구, 배서 금지 배서 문구, 추심 위임 문구, 배서 일자, 배서인의 주소, 거절 증서 작성 면제 문구 이런 것들 있는데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추심 위임 문구. 자, 추심 위임 문구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배서를 인해서 배서를 해서 어음상의 권리 1억짜리 어음을 이제 뒷면에다가 A에서 B로 넘겨주는 것은 뭐냐면 A가 이 1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B한테 넘겨주고 B는 다시 C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권리를 양도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양도배서라고 그랬어요. 근데 A가 B한테 넘겨주면서 쓸개를 뭐라고 썼냐면 이것은 추심하기 위해서라고 써놓으면 A가 B한테 어음상의 권리 1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어음 채무자의 1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넘겨주는 게 아니고 단지 B로 하여금 가서 어음을 가지고 와서 1억을 받아와서 A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A한테 추심해주기 위해서 B한테 단지 추심할 수 있는 권리만 넘겨준 것이다. B가 어음상의 권리 1억을 그대로 갖는 게 아니고 A를 위해서 어음상의 권리인 1억을 추심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인정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굳이 이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러한 문구를 기재를 해놓게 되면 이게 추심위 문구라고 함으로써 이렇게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재함으로써 추심위의 문구에 추심유익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것을 뭐다? 유익적 기재사항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종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어음의 의무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서는 입질, 인수제시기간 단축, 지급제시기간 단축, 예비지급인, 등본에만 배사라는 문구, 인수제시 요금 문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익적 기사항은 기재 하나 안 하나 똑같은 어음 자체가 무효되지는 않지만 효력이 없는 거. 그래서 배서 자체에 효력이 없고 그 기재 내용에 어음상의 효력이 없는 기재인데 여기는 배서에 붙은 조건, 배서의 단순성을 해야 하는 거죠. 대가문헌, 지시문헌 등이 있고 지시하지 말라고 해도 지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의미가 없고 유예적 기사항은 배서 자체가 배서 자체가 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서 자체를 무효로 하는 기재로서 일부 배서가 있으며 어음 금액의 일부가 지급되어 그 잔액에 대해서 배서하는 경우는 일부 배서가 아니다. 즉 일부 배서만 하는 경우는 그 자체가 무효가 되지만 이미 그 일부 지급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시 따로 배서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일부 배서가 아니다는 뜻입니다. 무효. 그 다음에